안녕하세요. 눈치 안 보며 드라마 보고 싶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한 도쿄에 사는 제재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2를 보기 전 최대한 단시간에 21편까지 정주행하려면 시간 단축이 핵심이라 드라마 내용상 중요 포인트만 쪽쪽 뽑아서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 2에서 10편까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쪽집게 가해쌤처럼 뽑아서 준비했으니 꼭 다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과 베로나의 학교 생활 일로 마음이 바뀐 오윤희는 베로나에게 성악을 시켜주겠다고 다짐을 하고 펜트하우스 일화에서 천서진에게 수학과의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이 된 안나리는 편의점 알바도 하는데요. 명찰 이름에는 민설아라고 보이네요. 사실 안나리가 비싼 과외 선생님도 하며 편의점 알바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설탕이, 즉 마티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병원 의사놈도 도둑놈이라 세상 물정 모르는 안나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이었죠. 한편 오윤희는 베로나의 앞길을 위해 1편에서 비리 국회의원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데요. 장난이 아니네요. 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 돈을 갖고 중학교 교장쌤에게 달려가서 학폭위 일을 무마시켜주고 로나의 무사 졸업을 청탁하네요. 이 드라마는 보통 엄마들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안나쌤은 석경이의 일방적인 과외 딜레이 문자를 받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챙겨온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과 우유를 헤라펠리스 35층 가든에서 몰래 먹고 있네요. 그러다가 인기척이 나서 보니 천서진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주단태와 미래를 즐기는 장면을 보고 몰래 촬영을 하는데요. 와, 저 두 연놈은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봅니다. 각자 배우자가 함께 한 건물에 사는데요. 어쩜 정말. 주단태는 천서진에게 애정 표현을 하다가 뜬금없이 남편 하윤철이 사준 진주 목걸이를 끊어버리는데요. 이어서 큰 보석이 세팅된 목걸이 세트를 선물하네요. 근데 디자인 저만 별론가요? 두 사람은 심플한 만남을 갖자며 그대로 미래를 즐기는구만요. 에이, 나쁜 것들. 한편 청하예고 입학 실기 시험장에서 주석경은 지나가는 한 학생을 유심히 보는데요. 성악부문 지원자이고 이름은 민설아. 안나리 수학쌤인데요. 그 학생은 뛰어난 실력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후 헤라펠리스 로비에서 주단태 심수련 가족과 마주친 안나리는 어색한 인사를 하고 지나치는데요. 이유는 주석경이 못된 장난으로 귀중품을 훔쳤다고 안나리를 도둑으로 몰아가서 심수련이 안나리에게 선물하려던 운동화도 못 전달하고 주단태에 의해 과외 자리를 잘렸거든요. 그 순간 청하예고 입학 발표 알림이 각자 휴대폰에 뜨고 성악과 수석은 주석경이 아니라 검정고시 출신의 민설아라는 말을 듣고 바로 전의 기억을 떠올려 안나리에게 달려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가발을 벗겨버리네요. 와우, 저 패기. 같은 시각 오윤희의 딸 베로나는 청하예고 불합격 알림을 받는데 예비 1번이라는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아이고 어쩐데 청하예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암튼 떨어진 이유는 천서진이 손을 썼기 때문이죠. 이어서 밝혀지는 안나리의 나이와 신분. 안나리는 알고 보니 주석경과 동갑내기 학생이고 UCLA 수학과 학생도 아니었던 것. 주석경 입장에선 개박치는 건 정말 당연한 듯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청하예고 성악과 수석 입학도 의심하는 주단태를 향해 민설아는 당당히 실력으로 합격한 것도 죄가 되냐며 되묻는데 주석경과 주단태는 경악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며 고아인 민설아를 향해 온갖 독설을 퍼붓는데요. 주단태와 천서진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민설아는 절대 기죽지 않고 당당히 눈 땡그랗게 뜨며 주단태에게 아저씨도 진실하게만 사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라며 맞받아치네요. 와, 쫄보인 저는 정말 숨막히는 듯한 이 분위기 못 견디겠던데 대박. 한편 이번 민설아의 과외 선생님 학력 위조 사건으로 천서진은 입학 포기 신청서를 내밀며 사인하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민설아는 당당히 실력으로 들어온 학교인데 과외와는 별개라며 학교를 다니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천서진은 자기 딸 하은별이 사문서 위조하는 아이와 한 공간에서 숨을 쉬었다는 것만으로도 불결하다며 민설아를 마치 벌레 보듯 하는데요. 이에 질세라 민설아는 본인도 은별이와 똑같은 사람이라며 하은별만 소중한 건 아니지 않냐고 대들자 천서진은 감히 누구랑 비교하느냐며
찻잔의 물을 민설아에게 끼얹어 버리네요. 민설아는 35층 가든 펜트하우스 아저씨와 천서진의 관계를 얘기 꺼내고 천서진을 반대로 협박하는데요. 이 학교만 다니게 해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며 입학 포기 신청서를 찢고 나가버리네요. 와우, 진짜 세네요. 애나 어른이나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잠시 후 주단태는 민설아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밤 10시에 불러내고 그대로 50층에 있는 기계실에 묶어버리네요. 그리고 그런 민설아를 바라보는 주단태, 천서진와 납치 감금, 이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나요? 한편 주단태는 민설아에게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달라고 하지만 민설아는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여기에 그걸 갖고 오냐며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꼭 밝힐 거라 발악을 하고 솔직히 이럴 때는 입을 다물어주는 게 명주를 늘리는 건데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시각 심수련은 평소 남편인 주단태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던 서재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는데요. 어떤 건축물의 조형물 속에서 반지가 끼워진 상태의 사람 손가락을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뭔가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전 남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예전 시절을 떠올리는데요. 강도들에 의해 심수련의 전 남편은 피아노를 치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급사하고 만삭의 심수련은 기절을 했는데요. 사실 과거의 심수련은 주단태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배신을 했었던 것. 주단태는 강도짓으로 꾸며 심수련과 그 전 남편의 가정을 박살냈던 거죠. 이때 주단태가 들어와 심수련 전 남편의 반지 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보며 짜증난다는 듯 그 손을 가차없이 잘라버린 거죠. 시간이 조금 흘러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심수련에게 다가가 출산한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자 심수련은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고 이런 심수련을 부축하며 자기가 이제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심수련에게 버림받고 홧김에 다른 여자와 결혼할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들 엄마는 출산 후 폐혈증으로 죽었다며 그리고 그 쌍둥이들의 엄마가 되어달라며 심수련의 아이와 자신의 쌍둥이들을 모두 자기 자식으로 키우겠다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 옛 기억을 떠올린 심수련은 분노에 휩싸이고 일편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아이는 사실 심수련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주단태가 건강하게 태어난 심수련의 아이를 어느 미혼모의 병약한 아이와 바꿔치기 했던 것이죠. 돈을 주고 병원 관계자와 미혼모를 매수했던 거였어요. 진짜 돈이 뭔지. 그때 발신자 제한 표시 전화로 음성 변조를 하는 사람이 심수련에게 당신 남편이 계속 당신을 속여왔다 말하며 친딸을 찾고 싶지 않냐 되묻고 딸을 찾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데 영등포에 있는 소망보육원에 남색 잠바에 쌓여있던 아이를 찾으라 합니다. 한편 헤라펠리스에서 열리는 파티에 심수련이 나타나지 않자 주단태는 집사에게 전화를 해 심수련의 행방을 묻는데 그 시간 심수련은 소망보육원을 운영했던 민영식 원장을 찾아내어 민설아의 기록을 보게 되며 그 아이가 자신의 친딸임을 확인하고 놀라는데 그 시각 민설아는 헤라펠리스 기계실에 감금당한 채 기절해 있었고 그런 민설아를 하윤별이 풀어주며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는데요. 하은별 장난 아닌데요? 제발 설아는 그 입만 다물고 있어도 100년 만년 오래 살 텐데 정말 한치도 양보를 안 하네요. 아무튼 다시 헤라펠리스로 돌아온 심수련은 예쁘게 드레스를 갖춰 입고 투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헤라펠리스 1주년 기념 파티장으로 향하는데요. 불꽃 축제가 한창인 바깥을 보다가 민설아가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찾은 친딸을 딸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보내게 되는 엄마의 마음이란. 심수련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폭죽 소리에 묻혀 민설아의 죽음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 이야기 악의 축들에 의해서 발견되지만 역시 인간 말종인 그들은 온갖 비난을 하는데요. 저 조각상이 얼마인데 하필 저기냐, 왜 이렇게 중요한 때 죽었냐 등등. 진짜 니들 인간이냐. 그리고 그들은 즉시 민설아의 사체를 보송마을로 옮기기로 하고 남자들은 시신을 옮기고 여자들은 분수대 주변을 정리하기로 하고 각자 일처리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민설아의 운동화 한 짝 그리고 이규진의 시계를 분실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유기하는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을 위해 민설아의 집에 방화까지 저지르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짓을 다하는 이들은 정말 부지런하군요. 한편 민설아의 추락사를 보고 기절했던 심수련은 깨어나서 아무 일 없었냐고 양집사에게 물어보지만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말에 파티장으로 뛰쳐가는데 분수대에 있던 민설아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이곳은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대는군요.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는 심수련의 말에 이 아기축들은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의 옷과 몸에 조금씩 묻어있는 피를 보고 이들은 분명히 민설아의 시신을 봤을 걸 확신을 하는데 그중 빨간 루비 반지에 묻은 핏자국이 결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석마을에는 화재로 인해 난리가 났는데 설탕이가 정자를 향해 지저대자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곳에는 민설아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네요. 너무 슬프다. 이곳에 도착한 심수련은 민설아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경찰이나 마을 사람들은 유서도 있으니 자살이라 확신하며 민설아를 욕하지만 심수련은 민설아가 자살할 리가 없다며 응급차를 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심수련의 차를 바짝 쫓다가 앞을 가로막으며 그 질주를 막았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주단태의 비서실장 윤태주였던 거죠. 전에 심수련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안으로 전화해서 소망보육원에 찾아가 아이를 찾으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주단태에게 심수련의 아이를 죽여 없애라 명령을 받았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어 소망보육원에 아이를 두고 왔다 하며 그 아이가 민설아일 줄은 본인도 몰랐다 실토를 하죠. 아이쿠. 이후 심수련은 민설아의 부검 소견을 듣는 곳에서 민설아의 몸속에서 발견된 USB를 건너받게 되는데요. 사망 직전에 삼킨 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민설아는 사망했습니다. 한편 주단태와 천서진은 아이들이 여행 가고 심수련은 집을 비우는 사이 펜트하우스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민설아를 화장까지 시켰으니 더 이상 자기들의 발목 잡을 일은 없을 거라며 축배를 들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심수련은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데 두 사람의 불륜 장면까지 목격하게 돼버렸네요. 아이고. 청하예고 커뮤니티에는 베로나가 청하예고에 입학하게 된 것은 베로나의 엄마인 오윤희가 민설아를 죽여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익명의 투서가 올라오는데요. 이로 인해 청하예고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오윤희에게 사실관계를 묻는데요. 강마리는 본인이 실수로 오윤희에게 합격자 중 고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찾아가 보라 했다고, 그리고 이어 이규진이 변호사로서 오윤희에게 알리바이를 요청했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던 오윤희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때 천서진의 남편 하윤철이 일어나 오윤희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데요.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요. 근데 오윤희 정말 술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하는 짓인지 진짜 트로피 하나로 인해 엄청 광기 어린 추태를 보여주네요. 그나저나 보안 철저하다는 저 헤라펠리스에 어떻게 들어간 건지 그것도 참... 민설아 추락사건 이후 아기축들은 이상한 눈깔 그림이 그려진 협박 편지로 협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민설아의 잃어버린 신발 한 짝과 더불어 이규진의 시계가 이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벌릴까 생각하다가 사건에서 완전 배제된 심수련을 의심합니다. 이에 주단태는 본인 사무실의 CCTV를 돌려보는데요. 비서실장 윤태주와 심수련이 한패가 되어 자신을 배신했다며 분노를 하네요. 이어 조비서에게 심수련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라 시키고 이내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불륜 행각을 의심해 의뢰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서 찾다가 포기했다고 전하죠. 그러나 이는 심수련이 이미 심부름 센터 직원의 입막음을 한 것입니다. 머리가 참 좋아요. 뛰는 주단태 위에 나는 심수련. 그리고 심수련의 조력자로 활동하던 윤태주 비서실장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듯한 뉘앙스로 주단태에 대한 충성을 보답하는데 시간이 흘러 2달 후 헤라펠리스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청소 도우미가 주인도 모르는 핸드폰을 발견해 인포데스크에 맡기고 오윤희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 윤태주 실장의 협박에 의해 보석마을 민설아가 살던 아파트를 강제로 계약하게 되는데요. 이는 심수련이 주단태의 재개발 예상 시나리오에 회방을 놓기 위해 오윤희를 이용한 것입니다. 보석마을 아파트는 재개발 확정 뉴스가 뜨자마자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오윤희는 형편상 매도하려 내놓았던 보석마을 아파트 매매를 거두는데요. 이로써 주단태는 한 방 먹었네요. 그 부지를 싸게 사서 확 밀고 서울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여 큰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요. 한편 주단태의 쌍둥이 자녀 중 오빠인 주석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죽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짜 아버지가 죽인 거 아니냐고 물어보지만 주단태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근데 솔직히 의심스럽긴 합니다. 심수련은 구치소에 소망보육원 원장 민용식을 면회가는데 그곳 천서지련이 쫓아가서 알게 되는데요. 소망보육원 원장 민용식은
1편의 비리 국회의원과 짜고 고아원의 원생을 해외에 입양 보내며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 하는 척 다 하고 살았지만 알고 보면 아이들의 골수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골수 이식이 끝나면 그 아이들의 치료가 마치기도 전에 온갖 거짓 음모를 뒤집어 씌워 그 아이들을 파양시키고 사지로 내모는 개 쓰레기 중에 또 쓰레기였죠. 이런 민영식을 찾아간 심수련이 의심된 천서진은 민설아와 심수련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민설아가 수학 과외 면접 때 애플 목걸이를 보여주며 자신이 나온 학교에 대한 추억에 빠지게 해주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수련의 그림 속 여자가 했던 애플 목걸이를 같이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주단태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만 주단태는 설마 심수련이 하고 믿질 않죠. 하필 심수련이 누군가에게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는 순간 주단태가 들어와서 의심이 증폭되며 누구 전화하냐 묻자 심수련은 당신이 민영식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전달을 하죠. 헐, 진짜 짧은 시간에 여러 준비를 다 한 심수련, 대투더박. 그리고 주단태에게 다시 한번 민설아 죽음에 연관된 건 아닌지 떠보지만 주단태는 절대 아니라며 그녀를 안심시키죠. 한 집에 살면서 서로에게 연기하는 두 부부의 모습은 정말 무섭네요. 주단태는 민영식이 소유한 사용하지 않는 골프 연습장에 찾아가 각종 증거들을 찾아내며 부들부들하며 조비서에게 민영식을 조용히 처리하라 지시하고 사실 이것은 심수련이 꾸민 것이었어요. 협박 전화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것이고 민영식의 골프 연습장에는 심수련이 먼저 찾아가 이규진의 시계와 연관된 사람들의 사진 그리고 협박 편지 등을 숨겨놓아 주단태에게 민영식이 협박범인 것처럼 보이게 꾸민 것이었죠. 심수련의 반전의 반전 그리고 부지런함에 또 한 번 다시 놀라게 되네요. 암튼 그렇게 해서 민원장 민영식은 자살을 당하고 헤라펠레스 악의 축들은 더 이상 민설아의 망령에 떨 필요 없다 느끼며 안도감을 느끼는데 청하여고의 어느 날 개구지게 생긴 구호동이라는 체육 선생님이 부임하게 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가발에 붙인 수염이 이목을 잡아 끄네요. 구호동쌤은 석훈, 석경 문제로 심수련을 찾아왔는데요. 동급생을 집단 폭행 위협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주석훈에 대한 처벌을 내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말하는 순간 주단태가 나타나 그 문제는 자기와 얘기하자 하죠. 그 시각 심수련의 조력으로 보송마을 아파트 매도에 이어 명동 물건까지 주무르게 된 오윤희는 부동산으로 주단태를 갖고 노는데요. 대규모 투자 자금이 투입될 서울 도심 명동 한복판 복합 쇼핑타운 건설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윤희를 꼬셔야 했던 주단태는 오윤희의 요구사항대로 헤라펠레스 입주 추천서를 오윤희에게 써주죠. 사실 그건 심수련이 오윤희에게 팁을 준 것이었고요. 헤라펠레스 악의 축들은 오윤희가 같은 건물 헤라펠레스 45층 강마리의 옆집으로 이사를 들어오게 된 것이 믿겨지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짜증나겠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 살게 되었으니. 천서진의 남편 하윤철은 사실 오윤희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둘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천서진의 그 못돼먹은 남주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오윤희로부터 하윤철을 뺏어온 거죠. 의과생이었던 하윤철은 가정 형편상 수업료나 생활비로 신경 쓰던 것을 청와재단 장학금을 시작으로 천서진에게 끌려다니게 된 거죠. 사랑이 변하니? 어째 변하니? 돈이면 다 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강마리는 새 신사로 강남의 재벌 사모님들 떼매리를 하며 헤라펠리스에 입주하게 된 건데요. 과거에 재벌 사모님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부끄러움도 마다 않고 업고 응급실까지 뛰어가 생명을 구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온갖 투자 정보나 주식 정보에 대해 미리 귀뜸을 받고 남부럽지 않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었죠. 주단태는 명동 쇼핑센터 건립 투자건으로 로건리라는 미국의 극장주와 접촉을 하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는데요. 무지 짜증내는군요. 한편 헤라펠리스에서는 오윤희를 내쫓고 싶어서 오윤희의 시어머니를 불러들이는데요. 입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1인 시위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전 남편의 만행을 다 얘기하는데요. 이를 보고 입주민들은 그녀의 과거에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유독 이규진의 와이프 고상하는 눈물까지 보이며 속상해하네요. 그런데 오윤희도 좋은 년만은 아닌 것이 천서진이 나타나자마자 보란듯이 천서진이 했던 그대로 하윤철에게 술 취한 척 앵기네요. 과거에 천서진은 오윤희가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윤철에게 키스를 했거든요. 아이고 막장의 막장 개막장.
그리고 오윤희는 하윤철에게 방금 천서진이 자신들을 봤다며 그녀를 쫓아가라 하는데요. 천서진을 쫓아 도착한 곳은 주단태의 별장. 마치 익숙하다는 듯이 별장으로 향하는 천서진을 몰래 숨어 지켜보니 하윤철 뚜껑 열릴 입만 남았네요. 천서진과 주단태가 불륜을 저지르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하윤철은 장식되어 있던 장총을 들고 그들에게 성큼 다가가는데 이봐 여긴 대한민국이라고. 도대체 대한민국 드라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총이 난무했는가. 별장에선 총성이 울리고 이후 비를 맞은 듯한 하윤철은 속옷바람에 오윤희에게 와서 슬픈 눈을 하고 앵기는데요. 그의 손엔 피가 잔뜩 묻어 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펜트하우스 시즌 1 2화에서 10화까지 최대한 간략하지만 핵심 내용은 다 들어가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11에서 21편 핵심 정리편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